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 다수, 차트, 특히 모니터링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내용들은 이제 미이란 60일 휴전, 그리고 수급 변화, 원체인 쪽, CBD 차트, 그리고 삼성 계열사, 두나무의 소식, CME 소식과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채권, 달러 인덱스, 크립토 뉴스들까지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부터 볼게요. 폭탄 거래 허세, 트럼프의 이란 접근법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리면 NYT가 트럼프의 이란 정책이 전략이 아니라 운과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협상 틀에 아직 서명도 안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해 보이는데도 레바논도 동시에 공격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강도를 낮춰라 하면서 오만에게는 호르무즈를 통제하려 들면 날려버린다라는 또 발언을 했죠. 시장 입장에서 합의가 되겠는 건가? 라고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기업 이익과 임금 격차가 사상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단기채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인데 인플레 우려로 투자자들이 안 짧은 채권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신호이기도 해서 나스닥 단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갱신의 합의, 트럼프 서명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타델 증권이 시장이 이란 합의 가능성을 과정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시타델은 헤지펀드 시장에서 합의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알아봤더니 유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고 인플레 압박 완화, 채권금리 안정, 그리고 나스닥 상방 재료, 달러 약세, 비트코인 상방, 여건 개선 이 순서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 IPO 밸류에이션을 최소 1.8조 달러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에는 2조 달러 이상을 목표했는데 머스크가 엔트로픽 데이터 센터 관련 빚을 올렸는데 이게 스페이스X IPO 장을 훼손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FT는 엔트로픽이 65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밸류에이션 9,650억 달러로 사상 최초 오픈 AI를 추월했어요. AI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AI 투자를 과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죠. FT도 이란 합의 연장 임박을 확인해줬습니다. NYT, 블룸버그, FT 세 군데에서 교차 확인이 됐으니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디언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평화안 초안을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에게 공유했다는 내용인데 중간 선거 전에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죠. 근데 동시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군에게 70% 점령을 명령했습니다. 이란은 합의하면서 가자는 계속 공격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지정학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말도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다 보니 예의주시하면서 잘 대비를 해야겠죠. 위험 자산군들 볼게요. 나스닥은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면서 쌍봉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1,181포인트이며 4시간 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봉 마감이 핵심이며 위에서 횡보시 단기 눌림이 예상이 되고 전략은 눌림롱 위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지지는 29,000. 이 라인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코스피는 현재 8,388포인트, 어제 기준으로 플러스 2.48 올랐습니다. 2일봉 기준이고 피보나치 기준 현재 5파동 마지막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일봉 기준 캔들이 불안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라인 손절 잡고 전 현재 EWI ETF 숏 진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 흐름이 결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유가 보겠습니다. 이틀봉 기준 이란 합의 기대 하락에 하락 지속이 나오고 있죠. 중요 지지는 언급드린 87에서 85달러. 여기가 단기 지지가 나올 것인지 뚫고 강하게 내려갈 것인지 그런 분수령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제가 동그라미 친 부근부터 계속 하락 우위를 보고 있었죠. 그에 따라 현재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은 좀 의외의 무빙이 나왔는데 2일봉 기준 중요 지지를 깨고 내려가다가 긴 꼬리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매수세 유입이 들어왔다는 건데 하방에 4,000달러까지 확률이 있으나 단기 연공마다 분할 매집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에 따라 저는 어제 2번 정도 투매를 했고 지금 제 평단을 넘어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구간을 다시 올라서 밟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4,700달러까지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과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는 현재 99.343 저항선을 뚫으려다가 다시 한번 저항에 맞고 내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돌파 기대가 나왔는데 다시 또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시 한번 그러면 98.358 이 라인까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10년물 4.437%, 0.36% 하락을 했고 30년물은 4.967%, 0.28% 하락했습니다. 전 만기 다 내려갔습니다. 30년물이 아직도 5% 근처죠.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치 하락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확실한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자산 압박의 신호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원체인 쪽 보겠습니다. 어제 부근까지 제가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또 단기 반등 이후 소파동네 단기 반등 이후 움직임을 멈췄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할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하락할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해석할 게 없습니다. 청산맵 볼게요. 현재가 73,000 기준으로 상방으로 74,500 이 구간이 중요 저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방은 72,000 초반까지 다시 열려지고요. 즉,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4,500과 72,000 이 두 구간이 단기 변곡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는 전반적으로 정상 범위에 롱숏 둘 다 어디 과열되어 있지 않고 편차가 많이 줄은 상태로 그 상황이 있습니다.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네스케미가 풀매수 중에 있죠. 그리고 갈색고래는 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ETF는 제가 오후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립토 뉴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식 성명을 냈는데, 게리 겐슬러의 반크립토 군대가 미국 크립토 산업을 파괴할 뻔했지만 트럼프가 구했다. 미국은 이제 크립토의 수도다. 미래 증명 디지털 자산 구조를 반드시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이텍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나온 성명이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법 압박을 가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립토 심리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성명 하나로 시장이 바뀌진 않고 실제 법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오만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만이 호르무즈를 통제하려 들면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오만은 이란 미국 협상의 중재국이죠. 협상 테이블에 있는 나라한테 군사 위협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유가 변동성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합의가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유가에서 우리가 눈을 못 떼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은 루미스 상원 의원 보도인데, 클레이텍트가 없으면 거래소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거래소가 망했을 때 고객자산이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서 못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FTX 사태 재발 방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법 통과가 거래소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자금 이입을 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E 크립토 선물이 오늘 금요일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말에 선물 비트코인이 움직여도 CME 선물은 장이 닫혀 있었죠. 그런데 월요일장 열릴 때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 갭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동시에 기관들이 주말에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중요한 변화이죠. 다음은 삼성 계열사가 두나무 업비트 모회사에 4억 800만 달러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하나로 5,600억 정도 달하는 규모인데, 삼성은 한국 최대 재벌이고 업비트는 국내 1위 거래소죠.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건 한국 기관 자금이 크립토 생태계로 들어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업비트 글로벌 진출에도 삼성의 인프라가 뒷받침도 있죠. 국내 투자자분들 눈여겨볼 뉴스라고 전보고 있습니다. SEC 의장 폴 애킨스가 트럼프 어카운트 앱을 지지했습니다. 미 재무부 앱이 미국인 자산 형성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 크립토 SEC 홍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프라이버시 툴은 합법적 금융 인프라라고 옹호했습니다. 프라이버시 툴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네이도 게시처럼 거래 익명성을 높여주는 도구들인데, 규제기관이 이걸 의심스럽게 봐선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라이버시 코인 섹터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재무부 장관 베스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CBDC는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죠. 미국 정부가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 USDC 같은 민간 달러 코인의 기회가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위가 네트워크 V1.72 가스 로직 버그로 메인넷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안전성 우려가 있지만 빠르게 복구한 건 팀 대응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수위 토큰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ME 패드와치 금리 인하 확률을 보겠습니다. 6월 동결
99.41%, 7월도 93% 동결, 12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인하 확률이 59.8%로 동결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는 빨라야 올해 12월이고 당분간은 금리 수혜 없이 크립토가 움직여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금리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관건이 되겠죠. 오늘 상방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이란 합의 서면 확정, 그리고 갈색골에 계속 매수 지속이 나오는지, 코스피 상방으로 뚫고 열리는지, 주봉도 3만 위에서 마감해서 고점 쌍봉 우려 해소를 해주는지, 그리고 CME 24시간 재개 이후 어떤 영향을 작용할지, 그리고 삼성두나무 소식이 기관 자금 유입을 가속화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방은 트럼프의 오만 발언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비트코인이 7만 2천을 달하는지, 코스피 5파 완성 이후 하락, 나스닥도 쌍봉 패턴 이후 하락,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99.43을 재돌파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5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트럼프와 이란의 소식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언도 왔다 갔다 누구는 맞고 또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기분에 따라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나 뉴스 소식에 의해서 내 자산을 결정짓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으로 기준을 잡은 뒤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주말에는 공식 브리핑이 없으니까 텔레그램에서 계속 시황 전달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